여러분, 경품 추첨 해보셨죠? 공정한 것 같지만 매우 불공정한 것이 경품 추첨입니다. 왜냐고요? 꼭 되는 사람만 됩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안 돼. 그래서 저는 경품 추첨 아주 싫어합니다. 또 경품 추첨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유, 좋은 상품은 맨 마지막에 뽑아요. 그 기다리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가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왜냐고요? 목표가 확실해야 끝까지 포기를 안 하니까요. 끝내주는 한마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3번 해주세요. 끝내주는 한마디. 끝내주는 한마디. 끝내주는 한마디. 끝내주는 한마디를 배워봅시다. 그런데 꼭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등록하시고서 며칠이나 가셨어요? 지난번 신청한 인강은 다 들으셨나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선생 잘못입니다. 골프 레슨의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Big difference. 미국은 영어로 가르치고 한국은 한국말로 가르치고 아니죠. 미국은 자기 몸에 맞는 스윙을 맞추고 한국은요, 이 스윙에 몸을 맞춥니다. 폼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폼생 폼사. 그러다 보니까 폼 찾는데 한 3개월, 4개월 막 걸려요. 그 후에 필드 나갑니다. 미국은요, 폼이고 뭐가 없어요. 첫날부터 바로 그냥 필드 나갑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골프 환경이 다른 거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피아노 레슨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은 그 바이엘부터 가르칩니다. 도레 도레 도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 아우, 지루해서 포기하죠. 미국에서는요,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선택해서 그 곡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그 노래를 본인이 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딱 한 곡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 노래요. 사실 이걸요, 제가 몰래 배워서 우리 집사람 생일날 쳐주니까 케이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감동을 먹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쳐주니까 모두들 감동. 이게 저 편지 우리만으로 보면 큰일 나. 이런저런 레슨을 포기한 당신, 절대로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야,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인마. 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저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신다면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배우고 나서 변화가 없다면 그 역시 제 잘못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수강료를 환불해드릴 아직 환불 시스템이 갖춰지질 않아서요. 그냥 끝까지 배우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 제 중학교 교원이 뭔지 아세요? 성실이었어요. 아이들은 항상 거꾸로 읽었죠. 실성. 지식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실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실이란 어떤 일의 목적을 정해놓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 꾸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성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피부에 주목해 봅시다. 이 느낌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비슷한 단어 참 많죠. 열정, 노력, 감동, 성공, 행복, 진심, 신뢰, 소망,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보스턴 교회에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 소녀였는데 시력도 잃고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계속해서 괴성만 질러댔대요.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도 그 아이를 포기하고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한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그 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치료도 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퍼거슨 맹아학교를 다녔고 수술로 눈도 떴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앤이에요. 앤. 그리고 이 앤이 맹인 소녀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맹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예요. 그러니까 그 앤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앤 설리번 선생입니다. 헬렌 켈러는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바로 이 앤 설리번 선생을 떠올릴 테고요. 앤 설리번 선생님은 사랑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그 자원봉사자 할머니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가르쳤던 첫 단어 뭔지 아시죠? 물, 워터, 워터라는 단어예요. 헬렌 켈러를 데리고 그 수도가로 와가지고 막 펌프질을 해서 물을 그 헬렌 켈러 손에 흐르게 한 다음에 워터 하고 손바닥에 글자를 써줬죠. 워터.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배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노력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노력하자. 그래봤자 몰라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놓고 그걸 성취해서 기쁨을 느껴봐야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내주는 한마디가 뭔지 목표를 보여줘야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 잘 아시죠? 좋은 조련사는요. 말이 목마르게 해서 스스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를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죠. 나의 목표, 끝내주는 한마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끝내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내주는 한마디를 위한 5가지 구성 요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S와 DJ 중에 누가 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YS? DJ? 뭐 솔직히 스피치를 쭉 들어보면요. DJ가 월등히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YS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DJ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저쪽 이쪽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은 DJ보다는 YS가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반면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DJ가 말을 잘한다고 얘기할 테고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둘 다 틀렸어. 아니요. JP가 잘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창시절 좋아하던 선생님 있으시죠? 저도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참 좋아했었는데 그분 수업만 기다려주고 그분 수업만 열공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분 수업 왜 이렇게 짧았는지 모르겠어요. 미팅 때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입니다. 웃음소리도요. 그 여자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의 말이 다 좋게 들리는 법이죠.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야, 그 말만 번지를 하고 있구만. 응? 말은 이렇게 감성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감성이 풍부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미국의 석유 재벌로 그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광산, 철도, 유전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매일매일 $500씩 저축을 했어도요. 이 록펠러만큼 부자는 아니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빌 게이츠의 그 재산의 한 3배 정도 재산이 록펠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자선 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 교회 연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정확하게 11조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록펠러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경정회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했으며 독과점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정확히 11조를 했던 것도요. 사실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자는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록펠러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는 만큼 평가하고 자신의 평가에 따라 그의 말이 들리기도 안 들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가슴으로 듣습니다. 극단의 평가를 받는 록펠러도 이런 훌륭한 말을 남겼네요. 대화를 나눌 때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상대방의 심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성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풀어갈 수 있지만 상대가 감정적인 반대를 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해봤자 반감만 얻으니까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스피치의 첫걸음입니다.